아버님 고향은 봉화군 상운면이고 이제 저 고향은 봉화군 이제 도청민학교 옆에 화천리인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3살 때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형님이 있고 이제 밑에 여동생이 있고 그렇게 셋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농사도 지시고 장사도 하시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자랐는데 그 또 다르게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한문을 워낙 많이 가르치셔가지고 집안이 이제 한학자 집안이어가지고 그 어릴 때 한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 밤에 불 꺼놓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실 때 이제 한 개 며칠 후에 그 한문 책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공부를 많이 했고 나중에 제가 대학을 이제 과학 쪽으로 가시니까 할아버지께서 그 형님도 과학 쪽으로 가셔서 나중에 집에 있는 책을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볼 사람이 없다고 화가 나셔가 며칠 동안 진짜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한문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 당시에 모든 이제 서양의 과학이나 서양의 학문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대부분 서양의 학문이었으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래서 그 이제 과학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영주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영주에서 다녔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고생하시고 이러니까 다니는 중에 친구가 신문을 돌리자고 그래서 얼떨결에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돌렸어요. 매일 아침 4시에 신문 돌리러 나가서 학교가 끝나면 바로 다시 수금하러 신문사 가고 그 생활을 또 오래 했죠. 방학 때는 또 이렇게 확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 다니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그때 그 굉장히 뻔뻔해졌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 이제 신문 보라 그러고 신문 대금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전교 1등이었는데 신문을 돌리는 게 좀 독특해서 신문사에서도 나름 이제 전국 중앙일보였는데 중앙일보 전국 신문사에서 저걸 줬어. 그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급해줬어요. 지급해줬었는데 그 학교에서 등록금 안 낸다고 그 쫓겨나서 집에 오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인데 등록금 달라 소리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신문사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신문사 가가지고 달라 그기도 하고 그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달리면서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한 몇 개 구역을 신문 한 3년 가까이 3년 정도 했으니까 몇 개 구역을 영주의 그 어디지 그 동부 파출소 뒤 감사골 그쪽 동네 그 다음에 그 불바위 뒤에 그 다음에 그 중앙시장 근처 그렇게 지역을 제가 몇 개 지역을 다니면서 돌렸었고요. 그 다음에 신영주 이런 데도 친구들 도와주다 보니까 시내 전체에 한 그때 3,000부 정도 되는데 대부분 어느 집이 시험 보는지 안 보는지 제가 다 파악하고 그랬었죠. 그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요. 나중에 그 고등학교 때 달리기 대회 할 때도 그 마라톤 대회 할 때도 그 우수한 성적을 받고 거의 그 운동 그 선수들 우리 체육 특기생들 빼놓고는 제가 1등하고 그렇게도 했어요. 매일 아침에 달리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학업에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형님 고3이고 제가 고1인데 제가 장학금을 받으러 나가는데 형님이 저한테 너는 아무리 봐도 공부해야 될 사람인 것 같다. 내가 공부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에도 늦게 오는데 너는 아무래도 공부해야 될 사람인 것 같다고 하면서 신문 돌리지 말라고 그게 강요하고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한 중반 이후에 그 신문을 그만두고 그 형님이 학교에 끝나면은 항상 야간 자습 안 하고 어머니 일 끝나는 거 모시고 이제 집에 밤에 어머니 장사하시니까 모시고 이제 밤에 오셨는데 형님이 고3 때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어머니도 좀 봤으면 좋겠고 형님도 공부했으면 좋겠고 해가지고 제가 신문을 끊고 이제 그때부터 매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교 끝나면은 신문 끊고 나서부터는 학교 끝나면은 야간 자습 없이 야간 자습하라고 그렇게 그랬는데도 안 하고 제가 바로 학교 끝나면은 어머니하고 같이 일하고
그 집에 밤늦게 집에 와가지고 같이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부터 도저히 대학은 가야 되겠다. 그래가 그때부터 공부를 또 열심히 했는데 그때 기억에 그 남들은 친구들이 다 성문 영어하고 그 수학 정석을 다 공부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안 봤던 거야. 그리고 2학년 말에 그 책을 사야 되는데 책을 어머니인데 돈 달라 소리를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그때 중고 서점에 가서 기본은 둘 다 기본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석 실력하고 그 성문 종합영어를 사가지고 중고책을 사가지고요. 그 서점엔 한권은 없어가지고 나중에 구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봐가지고 그해 겨울 방학 동안에 2학년 겨울 방학 동안에 그거를 다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보이더라고. 그 전에 시험 범위만 공부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체를 봐서 좀 낫고 근데 그 후로도 보면은 그 처음에 서울대를 쳤는데 서울대야지 등록금이 면제고 다른 데 가면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대학을. 그 어머니인데도 이제 의대를 가려고 그랬더니 책값이 비싸고 등록금이 비싸다 그래서 못 가고 그러던 중에 서울대를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첫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냥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해도 뭐 충분히 서울대 가겠다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다니고 있는데 매일 그렇게 술 마시고 다니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너 큰일 났다. 너 어머니가 너 찾아서 난리 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어머니가 보따리 다 싸놓고 내일까지 종로학원 서울 종로학원 그 등록 마감일이라고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사는 거는 우리 숙모 삼촌댁에 가서 살라고 그러니까 새벽 2시 영주 기차를 타고요 밤에 올라와가지고 다음날 종로학원에 끊고 그래서 종로학원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카이스트가 또 그때 처음 카이스트가 생겼는데 학부 과정이 거기가 그 등록금이 전에 이제 무료니까 그래서 거기를 시험 쳐가지고 가서 계속 또 돈을 안 내고 중학교 때도 돈 안 내고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돈 안 내고 다니고 대학도 그렇게 해서 돈 안 내고 기숙사까지 쫙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녔죠. 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뭐 내라 그러면 이제 내는 돈이 있으면 내가 그 돈만 이렇게 달라고 하면 항상 어머니가 돈을 충분하게 여유 있게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 돈을 충분히 가지고 다녀야 되고 쓸 때는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는 제 마음대로 못 쓰고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조금도 그걸로 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다 사실 어머니 덕이죠. 제가 밤에 공부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만하고 자라 이러시고 그래서 모든 그렇게 이렇게 좀 스케일이 크게 항상 서포트 해주시면서 좀 도와주시면서 알아서 이렇게 큰 스케일의 사람이 되라고 계속 그러셨던 그게 저희한테 사실 제일 큰 역할이 되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영주에서는 사실 어머니 별명이 이제 만물 아줌마인데, 예, 우리 집에 영주에 집에 식당도 이제 만물 야식이고 거기 이제 하시다가 우리 막내 키우려고 오셔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미국 나가 있을 때 또 우리 애 보러 또 미국에 와 계시면서 미국에 계실 때도 어머니가요 홈리스들 다리 밑에 있는 홈리스들 불쌍하다고 교회에서 옷 모아가지고 거기 갖다 주시고 거기 가서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으시고 미국에 가서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도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 가가지고 일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다 하시면서 제가 항상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그렇고 체력에는 항상 자신이 있었어요.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체력이 매일 평일날도 항상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실험실에 있고 주말에도 항상 나오고 어릴 때 체력이 한 50몇 살까지는 타고난 체력으로 견딜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영주 봉화의 힘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버텼습니다. 화학을 처음 하면서 학부 때 이제 하고 포항대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카이스트, 포항대, 서울대 이제 이 세 개를 지금까지 다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석사를 마치고는 병역 특례로 회사에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후로는 그 출연연, 정부 출연연에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산업계, 학계, 연구소 이런 거를 또 모든 거를 제가 다 거쳤었고요. 포지션도 그렇게 여러 가지 위치를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일도 처음에는 이제 순수한 화학 합성을 시작했는데, 그 의학화학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백신 개발도 하고, 뭐 인공지능 연구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또 연구도 다양하게 연구해서 모든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그런 말이 있어요. 의사는 와이프가 좋고, 법관이 되면 아버지가 좋고, 과학자가 되면은 본인만 좋다고 하는데, 집에서 아이들이나 와이프는 엄청 불만이 많았죠. 많았는데 저는 너무 뭐 학문의 길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돌아보면은 제가 여러 곳에 있으면서 훌륭한 스승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국민학교 때 우리 선생님도 제가 은퇴하실 때 저를 찾으셨거든요. 영주에서 졸업하셨는데 홍상학 선생님이라고, 그때 이제 제가 가서 뵙고 왔는데 그 후로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해 해주시고, 제가 신문 돌릴 때 또 저희 구역에 계셔가지고 그때 만났었죠. 네. 그리고 학문의 즐거움을 일단 배웠어요. 학문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거를 제가 의문을 가지거나 질문거리가 있을 때 그 질문을 자유롭게 이렇게 인커리지 시키는, 그러셔가지고 이제 우리 포항대 계실 때 지도 교수님이 그런 이제 학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걸 해줬고, 그 다음에 서울대 지도 교수님은 이은 교수님인데 얼마나 명예의 중요성 그런 거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또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있을 때 교수님, 박사님인데 소장님한테서는 효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통 우리가 분모 효율을 내기 위해서, 효율은 이제 분모분의 분자를 나타내는데 분모도 열심히 해야 되고 분자도 이제 결과도 많이 얻어야 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키스트에 와서는 이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팀으로, 조직으로 움직였을 때 얼마나 우수한 실적을 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걸 많이 배워왔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이렇게 또 많이 들어서 보니까 지금 또 시대가 점점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분모를 최소화하고 분자를 최대화해야 되는 노력은 최소로 하고 실적은 최대로 내기 위해서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혁신이라고 하죠. 창조나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노력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실적을 내는 그게 이제 효율적인 시대였다면, 지금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해서 최대한 실적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혁신의 시대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좀 더 추가하면요. 지금 이제 기초과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더 똑똑하게 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BTS라든지 뭐 예체능이라 이런 분야를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거를 알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라오기까지는 잘 어려웠을 때, 아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사실 어려운 환경이었고 전체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사실은 과학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과학을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과나 이과 과목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새로운 거를 창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이과 과목이고요. 이공계 계열인데,
가장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가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물리가 있고 이제 수학이 있는데, 물리하고 수학은 이 개념 위주의 뭐 장비 위주나 개념 위주인데, 화학은 물질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미국 화학회에서 옛날에 물질이 화합물이 아닌 물질을 가져오면 상금을 크게 주겠다 했어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화합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화합물이 중요한데, 우리 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것은 물질들은 화합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배터리, 뭐 의학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을 일으키고 이제 산업을 키우려면은 무조건 우리가 물질을 알아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화학이 그래서 중요한 게 물질의 구조, 성질, 기능, 그거를 이제 배우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화학의 물질의 변화까지 알게 되는, 공부하게 되는 학문이라서 모든 학문의 기본이 돼요.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이 없어지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산업의 근본이 무너지면은, 다른 방법으로 4차 산업 이런 쪽으로 살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받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초과학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기초과학을 공부를 했으면은 하면은 좋겠어요. 의사하는 것도 좋고, 의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려면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의사하는 만큼 돈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면 저절로 하지 말라 그래도 이쪽으로 많이 오겠죠. 네. 처음은 사실 이제 화학 합성하는 걸 전공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아야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연구가 지금까지 되어 있고,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와 어떤 실적이나 어떤 결과들이 나와 있는지를 공부를 다 하는 과정이 사실 그게 처음에는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정리되어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쉽겠지만, 옛날에는 직접 책을 찾아서 읽어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라는 학문이 가장 중요한 게,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실험에서도 지식 하나하나, 노하우 하나하나를 배우는 게 엄청난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각각의 반응에서 어떤 반응은 완전 예술 같아요. 거기에 조금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은 반응이 가지 않는 그런 반응들도 있는데, 그런 걸 겪으면서 내가 조그만 지식 하나, 경험, 노하우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영혼을 팔아도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라면도 사주고 막 이렇게 찾아가서, 선배들인데 찾아가서 이렇게 아부도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 더 노력하는 것들이 차이가 365일 0.99에 365승 하고 1.01에 365승 하면은 하루에 1%씩 더 하는 게 차이가 한 10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적게 하면은 한 2, 3%밖에 안 돼요. 1년만 지나도 1% 적게 하고, 하루에 내가 매일 1%씩만 더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자세로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왔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게 즐거움이 있어서, 내가 만든 화합물이 진짜로 잘 만들어졌는지, 어떤 것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동동걸음으로 뛰어가가지고 기기실에 가서 뛰어갈 때, 그러면서 효율을 따졌어요. 내가 일할 때 하고요, 내가 필드에서 일할 때 하고, 내가 이제 PI로 학생들을 시키거나 연구원들을 시킬 때 하고 차이가 큰데, 내가 할 때는 후드 안에 반응기가 3개 정도는 돌아가야 마음이 편했어요. 동시에 시간 조절을 잘해서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 반응 한겨울고 반응 걸어놓지 않고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시간을 저렇게 허비를 하는지. 그 다음에 연구비가 있으면 연구비는 매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돈은 그 해에 다 써야 돼요, 보통. 그 기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은 사라지는데, 그 시간은 사실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아요. 돈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은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가장 아까운 거고, 돈을 쓰더라도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옛날에 그 회사에 있을 때 우리 소장님이 우리 연구소에서 그 반응이 이제 몇 개가 되는지 조사해 오라 그래가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더니 90년대 초에 이 직원들 인건비, 건물 관리비 이런 걸 다 한 비용 대비 화합물 반응 개수로 나누니까 연구원들이 그 한 개당 그 당시에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만 원도 비싸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50만 원이 넘는 시약은 우리가 사다 쓰는 게 낫다. 시간까지 고려하면은 그때 이후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가장 이제 나머지 그를 하면서 항상 효율을 위주로 살아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분모는 최소화하고 노력은 최소화하고 실적은 최대화해야 되는 기회에서는 그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지금 써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혁신의 시대가 온 거야. 그 인공지능이요. 보면은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세미나 하고 이러면 학생들이 그 다른 질문은 아닙니다. 거의 인공지능 질문하고 한 몇 년 전부터 4, 5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과제를 했는 과제 중에 그 1919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세돌 해가지고 그 알파고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 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과제가 떴을 때 그때 제가 최초로 그 과제를 받았었거든요.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밤늦게까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더라도요 머릿속에 다 모든 걸 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나중에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고 내가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정리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요 빅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빅데이터로 다 모여 있으면은 지금 랭귀지 모델들 라지 랭귀지 모델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데이터가 없으면은 인공지능은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공지능 이야기하려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고 전부 GPU 몇 개 가지고 있는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GPU는 근데 GPU를 만드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아니면 하이닉스에서 GPU를 몇 개 만들어야 돼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저절로 GPU를 보급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오는데 GPU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엔비디아에서 몇 개 사야 되는지 그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요. 그거를 물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와야죠. 예.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나와야지 모든 이 노동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예. 화합물이 사실 원소가 100몇 개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원소는 한 10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 조합은요, 스페이스로 따지면 우주 공간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화합물, 예를 들어 화합물 중에서도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알파 위치에 이제 알킬 그룹이 있는 기능기가 있는 아미노산이거든요. 아미노 액시드거든요. 근데 그 물질만 우리 자연계에 20몇 개가 존재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생체 내에서 모든 조직이 그걸로 기능을 다 해요. 호르몬, 단백질, 그런 효소, 그러면 그다음에 수용체, 그다음에 이온 채널, 우리 세포벽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합만 해도 무궁무진해서 우리 생명이 움직이는데 모든 신호 전달을 하는데 사용되는 무궁무진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그 알파 폴드라고 해서 지금 뭐 로제타 폴드라고 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시퀀스를 알려주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좀 멀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전에 유전자는 4개의 조합으로 무궁무진한 우리 DNA, RNA는 4개의 조합으로 그냥 시퀀스를 길게 해서 무궁무진한 아직도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밝힐 수도 없는 그 무수한 그 구조가 나와요. 거기에서 지금 그런데 그 유전자를 밝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정자 난자 그 안에 유전 정보가 다 있는 걸로 사실 생명의 성격까지 생명과 그 생명체별로 다른 동물, 식물, 그 다음에 그 종간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무수한 그 살아서의 성격과 살아서의 그 프로세스까지 그 생로병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조합만으로도 그렇게 큰데 그 4개의 조합만으로도 그렇게 크고 화합물의 또 조합은 훨씬 더 큰데 그거를 우리가 거꾸로 빅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이면은 그걸로부터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많고 그 약물을 개발한다든지 그 조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훨씬 더 재미있어질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그 러닝을 이용시키면은 거기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약을 개발할 때 제가 그 밤에 앉아가지고요 그 화합물 구조하고 단백질 구조를 놓고 생각을 해가면서 이게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10년 전이에요. 그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제가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하던 시대와 그 중간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대가 됐으니 지금은 훨씬 더 하는데 지금 제가 약을 개발하려고 디자인하려면요 그 수많은 풀에서 모래밭에서 내가 뭘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먼저 돌려놓고 그 다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은 훨씬 더 이제 좀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그 이론적인 베이스 그 인공지능이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이론적인 베이스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인공지능인데 시킬 수가 없고 인공지능이 개발한 결과를 내가 해석할 수도 없고 인공지능이 잘못 나왔을 때 내가 인공지능을 바꿔서 다르게 시킬 수 있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 수준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아까 그 분자와 분모 이제 혁신과 그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실험해서 만든 화합물이 그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또 새로운 결과가 나왔는지 고민하게 되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논문에 나오는 것들을 항상 공부하고 책으로도 공부하고 이렇게 그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항상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안 되는 경우에 그 많지만은 거기에서 안 되는 거를 대기할 때 옛날에 처음 할 때는 보면은 그 교수님이 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지적 수준이 낮을 때는 교수님하고 디스커션하면 항상 혼나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일을 했냐, 그것도 몰랐냐, 그렇게 약간 비난도 받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점점 더 노력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노력을 많이 했을 때 그 하나하나 새로 내가 몰랐던 거를 하나하나 알게 됐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컸고요. 근데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 교과서에 배우지 않은 지식, 그런 지식들이 아주 미세한 조금의 차이가 엄청난 큰, 특히 화학에서는 화학물질이 커지면서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요. 그 모든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 관찰을 그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대관 세찰이라고 하는데 관찰 중에서도 크게 보고 그 살필 찰자니까 이제 그 세밀하게 관찰하는 건데 조금도 그 반응하면서 생긴 그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서도 얻어진 결과에서도 그 조그만 결과를 보고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 어떤 새로운 이게 생겼을 때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를 항상 응용을 생각하고
안 됐을 때가 사실은 훨씬 더 재미있어요. 내가 됐을 때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데 이게 반응이 안 가고 원하는 걸 못 이뤘을 때 그러면 거의 잠도 안 오고요. 그 책을 관련된 책을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그 혹시나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제가 새로운 거를 그 해결하기도 하고 새로운 반응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쁨이 그 노력하는 기쁨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항상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자기가 어디에서 습득하는지가 보면은 책에서 얻는 방법. 선인들이 써놓은 책에 있는 지식을 보고 알아내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선배들인데 물어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준이 더 높은 분인데일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그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방법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세 가지를 다 공부해서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고 어느 거를 찾을 때는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 요즘은 인공지능을 찾으면 금방 알려주기 때문에 그 또 훨씬 더 노동을 많이 줄여주니까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일단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 자연과학을 그냥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 숫자가 일단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점점 어려워지면서 어렵다 보니까 다른 분야가 많아지니까 그 의대로 간다든지 그 다른 쪽으로 많이 가니까 또 화학을 선택하는 사람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그 수능 과목에서 우리 화학을 선택하는 사람이 전체에서 가장 작아졌습니다. 연구원들도 그리고 대학원들을 들어오는 연구원들도 점점 줄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 연구비까지 삭감한 사태를 겪고 나서 더더욱 그 과학 이공계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요. 옛날에 IMF 시절에 그 연구원들을 먼저 자른 시대가 있었어요. 그 해고를 먼저 하는 시대가 있어서 안 그래도 그 이공계가 점점 그 줄어들고 있었고 힘들고 어렵고 옛날에 이제 3D 학문이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봐서는 이 그레이 컬러인 것 같아요. 이공계 우리 화학이 그레이 컬러인 것 같은데 블루 컬러와 화이트 컬러의 중간 그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라서 사람들이 더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은 연구비를 각각의 교수님들이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경험을 해볼 수 있게 연구를 경험해 볼 수 있게 연구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새로운 걸 개발하고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새로운 반응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 화학인데 그 한번 해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려면은 연구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연구비가 많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많은 훌륭하신 그 분들이 화학으로서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화학 공부를 학생 때부터 화학 공부를 많이 하면은 화학에서 흥미를 얻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래야지 그 대학도 많이 오고 이제 연구하는 길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학회장을 하면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화학대중화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활동을 하는 분들, 책을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잘 그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도와줘서 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화학에 많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예. 우리 그 봉화 영주가 옛날부터 사실 선비의 고장으로 해서 어른들한테 대하는 태도, 그 예절, 그 다음에 그 학자를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자체가 그 우리 사투리까지 문화 자체가 독특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느낀 특징 중에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그게 가장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배려하고 하는 문화도 가장 잘 남아있고, 그래서 아주 그 소백산맥 밑에서 가장 산골이지만 그런 게 있고, 옛날에 그 유흥준 교수님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었을 때 이 봉화에 대해서는 쓰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그이가 봉화에 대해서 쓰면은 봉화가 다 오염될까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염될까봐, 그래서 봉화에 대해서 쓰지 못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안동에서 예안에서 봉화로 들어가는 그 길을 전국에서 가장 그 드라이브 코스로 가장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해도 그 밖으로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그 제가 겪었듯이 한학으로서 저희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한문이 천하위 진서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참글이라고. 그 구한말을 가지고 있던 사상을 그 1960년대, 70년대까지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 정도로 옛날 선비, 조상의 그 우리 16대조가 그 퇴계의 제자였던 그런 걸 가장 큰 자부심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비석, 퇴계의 비석도 이제 그 우리 16대조가 쓰신 그런 이야기 하시고 하면서 의병 활동을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독립운동, 의병운동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한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닌 후에는 지금 서양의 학문인 과학을 지금 공부해서 지금까지 훨씬 더 영역을 넓혀온 것처럼, 가정 형편도 어려워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고 내가 돈도 아끼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지금 평화롭게, 자유롭게, 여유롭게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에, 제가 어릴 때의 상황에서 경제적이나 문화나 모든 변화에서 지금 내 나이 때의 그 변화는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영주 봉화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자기의 뜻을 세계적인 꿈으로, 화학이든 모든 분야에서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한 명 한 명이 그 꿈을 펼쳐서 그 영주 봉화가 훨씬 더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기에서 노벨상도 나오고 훨씬 그 큰 상을 받은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